엄마 닭 써니는 새로 태어난 병아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그녀가 지금 땅을 파헤치고 있는 곳은 닭똥이 오랜 기간 수북하게 쌓여있던 곳이다. 사람들은 그런 곳을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써니는 이곳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리를 내며 병아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들은 엄마 닭의 이런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며 현장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예전에 거위들이 어렸을 때 살았고 써니가 머무르기 전부터 톰과 제리가 살고 있던 곳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먹고 자고 지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배설물을 썼다. 그리고 나는 매달 한 번씩 이곳에 다량의 낙엽을 덮어주었다. 배설물들은 낙엽과 만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유익균이 많은 존재가 되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닭들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흙을 먹어야 하고 이왕 먹는 거 유산균이 많은 흙을 선호하게 된다. 유산균을 많이 먹은 닭들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써니는 그런 삶의 지혜를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다. 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닭똥은 거름으로만 쓸 수 있는 지극히 더러운 물질로만 여겼다. 하지만 닭들은 이것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잘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세대가 어릴 적에는 마당에 항상 닭들이 살았고 그 닭들이 스스로 병아리들을 키웠다. 백신 접종도 하지 않은 그 병아리들은 아픈 것도 없이 잘 자라주었고 우린 또 그런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여겼다. 세월이 많이 흘러 대부분의 시골에선 닭을 키우기가 어렵게 되었다. 닭들이 우는 소리가 정겨운 시골의 소리가 아닌 시끄러운 소음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축산업이 점점 대형화가 되면서 값싼 케이지 닭장의 계란들이 소비자의 식탁 위에 올라가게 된 것도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시골에 있는 많은 토지들을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가축사 육지안구역이라는 규제를 만든 정부의 행정행위도 한몫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동물 복지를 외면한 채 이루어졌고 매년 닭과 돼지 등 많은 동물들이 전염병 때문에 산채로 매장된다. 수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축산업과 그를 외면하는 정부의 규제는 가축들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지 가축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하지 않은 닭과 돼지와 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계란과 고기와 우유를 먹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과연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사실 나는 이곳 농장에서 동물들을 키우기 전까지는 축산업의 현실에 대해 잘 몰랐다. 아니,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게 더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금씩 알게 되면서 진실을 마주하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이 너무 쓰인다. 앵두는 아직까지 윤희를 친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집사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윤희의 옆에는 가기 싫은 앵두는 아마도 지금 심정이 복잡할 것이다. 언제나 내 얼굴을 바라보며 애교를 부렸지만 지금은 몸만 맡긴 채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앵두를 가장 좋아하는 내가 앵두의 그런 심정을 모를 리가 없다. 하지만 나는 윤희가 빠른 시간 안에 이곳에 정착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앵두와 윤희가 친한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한다. 앵두와 달리 포도는 요즘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마당에 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앵두는 나를 잘 따르기도 하고 성격 또한 섬세해서 윤희를 동생처럼 잘 돌봐줄 것 같다. 많은 동물들을 키우면서 그들도 질투를 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나는 절대 앵두를 섭섭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윤희는 내 품에 안겨있지만 나의 손길은 항상 앵두를 쓰다듬어준다.
앵두도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나에게 최선을 다해 애교를 부린다. 저녁 시간이 되어 톰과 제리는 닭장 안으로 귀가했다. 써니를 무서워하는 톰과 제리는 밥을 먹고 싶은데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한다. 예전에도 무서워했는데 병아리들이 태어난 뒤 써니를 더 무서워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이 방의 주인은 톰과 제리였다. 써니가 2달 전 부활을 위해 이곳에 오고 난 뒤 죽이기 전도되었다고 보면 된다. 소심한 성격인 톰은 엄두도 못 내는 반면 나름 수탈긴 제리는 요령껏 사료를 조금씩 먹고 있다. 하지만 써니는 병아리들의 안전을 위해 톰과 제리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한다. 이곳 농장의 터가 안 좋은 건지 전반적으로 수컷들이 암컷들에 비해 겁이 많다. 써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료를 먹고 있던 톰과 제리는 써니가 다시 돌아오자 귀신을 본 듯 기겁한다. 써니가 병아리들 교육에 신경 쓰는 동안 톰과 제리는 다시 사료를 먹으러 다가간다. 써니의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사료를 삼키는 그들의 모습이 좀 안 되어 보이긴 하다. 그리고 그녀의 조그만 몸동작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제리가 안타깝다는 마음도 든다. 써니의 가족들은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고 톰과 제리는 바늘방석에 앉은 것 마냥 안절부절을 못한다. 나와 윤희는 저들의 코미디 같은 행동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 식사를 마친 써니 가족은 유산균을 먹으러 갔다. 병아리들에게 있어서 써니는 사랑스러운 엄마이자 위대한 스승이다. 따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병아리들은 엄마 닭써니의 교육을 잘 배워서 실천해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써니가 병아리들 교육에 빠져있는 지금 톰과 제리는 신속하게 사료를 먹어 치운다.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들은 엄마의 교육에 따라 열심히 땅속의 미생물을 먹기 시작한다. 엄마 고양이와 헤어진 윤희는 아마도 엄마가 많이 그리울 것이다. 태어난 지 2개월도 안 되어 헤어졌다는 건 엄마 고양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게 헤어진 것일 것이다. 병아리들에겐 엄마 닭 써니가 있듯이 윤희에겐 어쩔 수 없이 내가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 내가 윤희가 원하는 엄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대신 어느 정도만 자라고 나면 다른 고양이들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생각이다.